수업 영상 주로 하고 선생님들 연수 영상 주로 찍고 좀 이런저런 영상 만드는 거 좀 줄이려고 했어요. 아무래도 나도 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요즘 너무 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한마디를 좀 하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학습 부진 학생이에요. 우리나라 교육 역사상 이렇게 학습 부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적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요즘은 여기저기 온통 다 학습 부진 얘기밖에 안 해요. 물론 학습 부진 학생이 많으면 좋지 않죠. 문제는 학습 부진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 하나 하고, 이 학습 부진 학생이 정말로 이 온라인 수업 때문에 많이 늘어났느냐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걸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예산 때려 던져놓고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학습이 부진하다고 여겨지는 학생들을 학교로 불러들이는 거죠. 이 시국에, 이 코로나 시국에 애들이 이제 학교에 들락날락하게 만드는데, 사실 데려다 놔도 어떻게 장기적인 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딱히 뭐 답이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한번 풀어봐요. 사실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이 있었나요? 사실 그동안 이 정부 들어가지고, 아니 이 정부뿐이 아니에요. 어떤 시대나 교육 문제 그러면은 상위 10% 아이들에게만 관심사가 될 대학 입시 문제만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혹은 얼마 전에 잠시 세상을 좀 시끄럽게 만들었던 어느 그 동문학자 분께서도 상위 10% 아이들의 입시 경쟁의 치열함을 보고 너무 슬퍼가지고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 반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입시에 1도 관심이 없을 중간 이하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중간 이하 학생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생긴 건지, 사실 그 배경이 뭔지가 오히려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학습 부진이란 게 뭘까요? 일단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여기서 세 가지라고 얘기한 게 정말 세 가지가 있어서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일단 셋이라는 숫자를 먼저 찍어놓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일단 세 가지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해야겠네요. 하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본 능력, 기본 소양이 안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려면 이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려면 이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기초학력 부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 굉장히 씁쓸한 치부를 하나 드러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교육은 프리패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석 일수가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은 그냥 학교에 왔다 갔다만 해도 학년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다음 학년 것을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게 계속해서 누적되는 겁니다. 통상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누적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들어올 때 되면은 사실은 말이 좋아 교복 입고 중학생이지 실제로는 초등학교 4학년 과정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 그냥 중학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다시 또 3년을 누적하면요. 우리나라 그 일반계 고등학교 커트라인이 몇 %냐면요. 95%, 96% 그렇습니다. 그냥 다 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보셨나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봐요? 절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누적돼서 만들어지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학교,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었다. 이거를 기초학력의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장담컨대 우리나라 학생 절반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어른들도 한 절반은 기초학력 부진 어른입니다. 뭐 학생하고 별로 더 낫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 애들 다 부진 학생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이 수준입니다. 사실 그 피사 같은 거 시험 치면 우리나라가 점수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은 게요. 어떻게 해서 높게 나오냐면요.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못하는 애들이 적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적은 나라에 속하거든요. 그러면은 뭘 갖고 또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그래도 이거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수준의 기초적인 소양, 이거를 우리 또 기초학력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3R이죠. 3R, 읽기, 쓰기, 세마기, 이 3R이죠. 근데 이 3R에 문제가 있는, 흔히 얘기하는 실질적 문맹, 이렇게 얘기할 정도 수준의 학생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전교통 들어가자 한 반에 한두 명 쥐어짜면 나올까 말까 합니다. 아니, 없는 학교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있으면 이런 학생들은 특별히 어떤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학생들에게 언제 관심이 있었나요?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하나 출석 수업을 하나 사실 큰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교육과정에 보면은 성취해야 되는 그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 성취 기준의 각 성취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관심 있으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한번 보세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 그 성취 기준의 최하 C등급씩만 쭉 나열하더라도요. 중학생은커녕 한 30대 중반의 일반적인 성인들도 죄다 낙제를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학습 부진을 얘기한다는 것도 좀 곤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건 도대체 뭐냐? 학습 부진, 학력 부진이 아닙니다. 학습 부진, 학력 부진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의 기준이 높아서 많은 건지 정말로 그 너무도 어이없는 수준에 있는 아이들이 많은 건지에 대해서조차도 관심도 없는 채로 있었다가 온라인 수업 상황이 되니까 비로소 이게 노출이 된 거에 불과합니다. 이게 왜 노출이 되냐면요. 그전에는 이 학습 부진이라고 불렸을 아이들도 학교에는 나오거든요. 학교에 나와가지고 멍을 때리던 공부를 하던 뭐 간에 어쨌든 나와서 교실에 앉아있고 시험을 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웬만큼의 성적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멍을 때리고 있거나 뭐 하더라도 선생님이 뭔가 조금이라도 체근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시험을 치니까 점수는 웬만큼 나오는데 과연 그게 정말 알아서 점수가 웬만큼 나온 건지 그냥 점수가 웬만큼 나온 건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온라인 수업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얘들이 그냥 손 놔버리는 겁니다. 손을 놔버리니까 그냥 원래대로의 실력이 그대로 점수에 반영이 되면서 이게 노출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 아이러니한 게요. 아까 말한 2번에 해당되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수준의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주로 이야기하는 게 1번이에요. 중학생인데 이거도 못해? 뭐 고등학생인데 이거도 못해? 뭐 그런 아이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중위권 아이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신문이나 이런 데도 보면 중위권이 사라졌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위권 아이들도요, 보면은 학원은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 때 보면 얘들이요, 온라인 수업 접속 안 하고 그 시간에 학원 가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랬어요. 자, 그냥 한번 물어봅시다. 공교육의 질이 떨어져가지고 뭐 사교육이 융성한다고요? 그러면 잘 됐네요. 시간 낭비 안 하고 질 떨어지는 공교육 안 하고 사교육기관 학원에 시간 투자했으면은 얘들이 학습 부진 학생이 아니라 오히려 기적의 성적 상승이 일어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학교라고 하는 공간을 다시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하는 거입니다. 물론 저는 이 아이들이 학교 나와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면요, 관계, 학습 공동체, 관계의 복원입니다. 그래서 얘들 하나하나 따로 불러가지고 쌤이 뭐 과제 내주고 내가 보는 앞에서 해봐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향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고독한 상태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요 10명에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10명에 하나가 뭐야 100에 한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사람들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우리 학습 공동체를 어떻게든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할 말이 되게 많은 것 같았는데 막상 말을 하려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아이들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우선 학습 부진, 학력 부진, 이거를 기초학력 부진, 이런 것들을 먼저 정의를 분명히 내리고 누가 거기에 해당되는가 하는 거를 분명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말 그 원격 수업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가, 원래 있었던 건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건가, 이걸 한번 좀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법도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산 던져놓고 그냥 무작정 애들 불러가지고 하나씩 맡아가지고 책임지고 지도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저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전에도 이 아이들은 있었단 말이에요. 학력 부진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늘 상위 10%만 신경 쓰던 교육 관심이 왜 갑자기 이렇게 학력 부진 학생에게 쏠리기 시작했느냐. 얘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통제를 받지 않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옛날에 계속 학교에 나올 때는 상위 10%는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차지를 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안 될 공부지만 그래도 학교에 끄적끄적 나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지시와 훈육을 받으면서 명령에 복종하는 것들을 몸에 배게 해야 나중에 이 녀석들이 어른이 돼가지고도 상위 10%에게 대들지 않고 말을 잘 들을 텐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완전히 풀어놔져 버리는 경험을 계속 하게 되면은 이 녀석들이 나중에 상위 10%에게 대드는 거친 녀석들로 성장하는 게 아닐까, 이거를 혹시 걱정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살짝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너무 삐딱한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하여간 이 문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자,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도 하죠.